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S&P 500은 어제도 마찬가지로 0.8% 그리고 나스닥의 경우는 1.06%가 하락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자이언트 라이징 웨지 패턴에 따라서 움직임이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하락을 주도했던 섹터는 굉장히 고평가했던 테크 섹터로 빅테크와 반도체 쪽에서 하락을 주도했고요. S&P 500에서 제일 저평가했던 원유 섹터는 반대로 제일 아웃퍼폼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저는 기준 없이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요. 저평가했던 주식들이 고평가가 되면 주식을 팔고 반대로 고평가가 되었던 주식들이 저평가가 되면 주식을 삽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고평가가 되면 더 사려고 하고 저평가가 되면 오히려 회피하려고 하는데 시장의 흐름과는 최대한 반대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빅테크를 포함해서 반도체 쪽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워낙 고평가인지라 여전히 33.59배를 가리키고 있고요. 에너지 섹터는 워낙 저평가했는지라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36배로 S&P 500이라는 하나의 인덱스 내에서 가장 크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구글이나 테슬라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는 전에 매도를 하였고 익절한 금액으로 저평가했던 여기 보잉이나 엠브리지 그리고 그 외 원유주들을 상으로 해서 투자를 하였고요. 나중에 또 추후에 테크주가 저평가가 되면은 고평가인 섹터를 매도하여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또 잡아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과거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정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금리 인하를 선반영했기 때문입니다. FOMC 때만 해도 3월달에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은 원래는 100%가 이상이었고요. 24년에 6번 이상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었는데 바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3월달에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은 이렇게 73%로 줄었고요. 24년까지 금리 인하는 이렇게 5.7번으로 여전히 6번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산타랠리다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결국 펀더멘탈에 따른 상승이 아니라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고요. 그 기대감이 너무 과하자 확률이 100%에서 무려 73%대로 줄어들면서 시장은 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렇게 일자리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ADP Employment Change에서는 164K가 나오면서 컨센인 125K를 거뜬히 넘어 주었고 Initial Jobless Claims에서는 202K가 나오면서 컨센 대비해서 일자리를 적게 잃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ontinuing Claims에서는 1855K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1881K보다 더 적은 수치가 잡혔고 이 모든 것들이 일자리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라서 아까 분명히 70%에 달했던 3월 금리 인하율은 이제 68%대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그냥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가가 올랐다면 왜 올랐는지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고 올랐던 이유가 펀더멘털이 뒷받침돼서 올랐다면 부작용은 크게 없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3월 달에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100%이고 24년에 금리가 인하될 확률 6번을 미리 반영했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시장이 과하게 앞서 나간 것을 의미한 것이며 3월까지 앞으로 발표될 지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어떤 지표의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기 확률은 50%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음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연말에 모두가 산타랠리라고 환호하고 있었을 때 적어도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메타 플랫폼의 CEO 마크 zuckerberg는 미친듯이 주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메타로 사명이 바뀌기 앞서 페이스북의 주식을 이렇게 계속 매도가 있었던 정황을 이렇게 떡하니 볼 수가 있는데요. 비슷하게 굉장히 많은 양의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모두가 환호할 때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제가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만 주는 정보이며 CEO가 매도하는 정황의 분석도 제가 제공합니다만 반대로 CEO들이 마크 zuckerberg와는 달리 계속 매집하고 있는 저평가 주식들도 많이 추천을 드렸으며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툴들을 이용해서 계속 분석을 드릴 것입니다. 물론 테슬라 또한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 테슬라의 내부자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역시나 제가 바로 포착해서
공유를 드릴 것입니다. 매크로 지표가 약하지 않고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자 계속 하락했던 이러한 10년 국채금리의 모습은 반등을 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국채금리가 이런 상태로 하락한 것은 금리 인하를 염두에서 떨어진 것인데 3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점점 하락함에 따라서 이 트렌드를 브레이크아웃하는 모습을 결국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RSI 또한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하는 방향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0년 국채금리의 상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기 위해서 S&P 500의 흐름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여기에 띄우면요, 서로 반대 상관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S&P 500은 하락하고요, 반대로 1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S&P 500은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10년 국채금리의 하락 트렌드는 이제 막 꺾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당분간 10년 국채금리의 반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반대로 S&P 500은 하방력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S&P 500의 주가가 여기 4,700이라는 지지선을 뚫어버린다면은 여기 4,600까지는 특별히 지지선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4,600까지 가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만 공유드리는 S&P 500의 옵션 현황인데요. 보시면은 파란색의 풋 옵션이 4,700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보시면은 여기 4,650쯤에 꽤나 또 많은 풋 옵션들이 해칭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700이 풋 월로서 주가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 줄 것이고, 만약 풋 월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S&P 500은 다시 반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4,700의 풋 월이 깨지게 되면은 풋 옵션은 그 아래의 장소로 롤다운 하는 현상을 보여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하향 조정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입장에서 4,700을 방어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오늘 장이 끝났을 때 설사 4,700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풋옵션들이 지금처럼 큰 변함 없이 이러한 포지션들을 잘 지키고 있다면은 결국 주가는 다시 4,700 이상으로 끌려올 수 있지만, 만약 내일 풋옵션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면서 아래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면은 그럼 주가가 아래로 끌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고 확률적으로 미리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매크로 관점에서 제가 공유드릴 수 있는 더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줄여야 할 것 같고요.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드리는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의 흐름 또한 직관적인 흐름에 맞춰서 이동 중이며, 테슬라도 그런 흐름에 맞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평가인 테슬라를 상으로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엘리엇 웨이브 5파동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만큼 테슬라 주식이 저평가가 되고 좋은 매수 기회가 온다면은 바로 멤버십 분들께 먼저 인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쪼록 조심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